오늘은 한 사람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혹시 나비였나? 잠깐, 이거 농담 아닙니다. 장자는 정말 이런 질문을 남겼어요. 내가 나비를 꿈꾼 건가? 나비가 나를 꿈꾸는 건가? 우리가 나라고 믿고 살아온 것들 있죠. 그게 어느 날 꿈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 내 편일 줄 알았던 나 자신이 어느 순간 낯설어질 때요. 그리고 장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와 세상의 경계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하늘과 땅은 나와 함께 태어났고 만물은 나와 하나다. 이 말을 듣고 하니 갑자기 너무 큰 얘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자는 거창한 선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경계선을 살짝 풀어주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다. 이런 문장들 말이죠. 우리도 비슷한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진짜 나답게 살고 있나? 우리는 소개할 때 이름 다음에 라벨을 줄줄이 붙입니다. 직함, 역할, 책임, 성격, 이미지. 그 라벨이 많아지면요, 정작 본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라벨을 지키느라 마음이 숨을 못 쉬는 거죠. 장자가 살던 시대는 전쟁과 불안이 일상이었고 말이 너무 많았고 정답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서로 내 말이 맞다고 소리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장자는 정답을 더 얻는 대신 사람들 마음에서 굳어버린 기준을 슬쩍 풀어줍니다. 딱 잘라 말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괴로워지는 그 순간을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정답에 목마른 걸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뭘 먹을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게 되죠. 이건 단순히 우유부단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답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SNS를 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뉴스를 보면 정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나만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장자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정답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이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장자가 살던 시대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기원전 4세기, 중국은 전국시대였습니다. 7개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유가에서는 예와 인을 말했고 무가에서는 겸해를 주장했고 법가에서는 법과 형벌을 강조했죠. 모두가 자기만의 정답을 들고 나와서 이게 세상을 구할 방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그 모든 목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누가 진짜 옳은 거지? 이건 냉소가 아닙니다. 진지한 물음이에요. 우리가 확신하는 그 정답들이 과연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통하는 절대적인 것인지 묻는 거죠.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붙잡고 있던 기준에서 한 발 빠져나오는 자유예요. 마음이 넓게 노는 자유. 그걸 장자는 이렇게 그립니다. 하늘과 땅의 바른 흐름을 타고 6 기운을 부려 끝없는 곳을 노닌다면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여기서 포인트는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그러니까 기대고 싶은 것 자체가 사라질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상태예요.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의지할 게 없다는 게 자유라니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보통 의지할 곳이 있어야 안심하잖아요. 돈, 명예, 인간관계, 건강,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는 바로 그 의지가 우리를 묶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한다는 건 그것 없이는 못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의지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말합니다. 필요할 때 쓰되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장자는 그 가벼움의 비밀을 한 문장으로 더 밀어붙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나에 매이지 않고 신인은 공을 세우려 하지 않으며 성인은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뭔가 거창하고 고상한 경지 같아 보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에 매인다는 건 뭘까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뭘 얻을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상태예요. 공을 세우려 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했어. 내 덕분이야. 나 없었으면 안 됐어. 이렇게 자꾸 자기를 앞에 내세우는 거죠. 이름을 남기려 한다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줬으면, 인정해줬으면, 칭찬해줬으면. 이런 욕구가 행동을 좌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생각들과 씨름하며 살아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누군가 내 공을 가로채간 것 같으면 억울하고, 아무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집착이 너무 강해지면 결국 네가 지친다고요. 장자가 말한 신인은 신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계산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잘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굳이 내가 해냈다는 공부터 챙기지 않는 그런 담담한 사람 말이죠. 나에 대한 집착, 성과에 대한 집착, 이름에 대한 집착. 이게 우리가 하루를 버티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치게도 하죠.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책임을 버리는 자유가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해고시키는 자유입니다. 짐을 버리니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하루 중에 몇 번이나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동료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가족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고, 친구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씁니다. SNS에는 잘 지내는 모습만 올리고, 힘든 건 숨기고, 괜찮은 척 웃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의미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남들의 인정이 나의 가치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보통 밖에서 안으로 가치를 찾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장자는 그 방향을 뒤집습니다. 안에서 밖으로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이고, 그걸 남들이 알아보든 말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예요. 하지만 그 욕구가 너무 강해져서 내가 나를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내 진짜 마음은 숨기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어집니다. 그때 장자의 나비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나비였나?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진짜 내 삶이 맞나? 그런데 우리는 금방 또 칼을 꺼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 시비를 가르는 칼. 그 칼날이 남을 베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벨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도 옳다 하고 이쪽도 옳다 한다. 그래서 성인은 한쪽에 붙지 않고 하늘의 빛으로 비춘다. 여기서 하늘의 빛은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빛이 아닙니다. 조금 더 넓게 보는 시야예요. 한쪽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자리를 찾는 것. 그게 장자가 말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논쟁을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논쟁에 휘말리기 쉽죠.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온라인 댓글창에서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건
곧 내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상대의 주장을 꺾고 내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막상 논쟁에서 이기고 나면 어떤가요? 속이 시원할까요? 가끔은 그렇지만 더 자주는 찝찝함이 남습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내 마음도 편치 않고 이겼는데도 뭔가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장자는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저쪽도 옳다 하고 이쪽도 옳다 한다는 말은 양쪽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옳은 것도 없고 완전히 틀린 것도 없다. 모든 주장은 어떤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그 관점에는 그 사람의 경험과 상황이 담겨 있다. 그러니 상대를 꺾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 해로운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하고 저항해야죠. 하지만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논쟁은 그렇게 흑백이 분명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관점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궁금해하고 내 생각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것. 그게 장자가 말하는 하늘의 빛으로 비춘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호접지몽, 나비의 꿈 이야기는 단순히 꿈이 이상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조차 관점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장자의 신비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정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명확한 경계, 분명한 정의, 확실한 답. 그게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칼같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흑과 백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이 있고 옳고 그름 사이에는 애매한 지대가 있고 나와 너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장자는 바로 그 애매함, 그 겹침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 복잡한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호접지몽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어요. 팔랑팔랑 날아다니며 자유롭고 즐거웠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니 자기가 장자더라는 겁니다. 그때 장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건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는 건가? 이 질문이 뭘 흔드는 걸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며 살아요. 내 이름, 내 직업, 내 성격, 내 취향, 이런 것들이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장자는 묻습니다. 과연 그게 진짜 나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나일까? 꿈속에서 나비였을 때 나비는 자기가 나비인 줄 알았어요. 장자라는 사람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깨어있는 나도 혹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나라는 정체성이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관계에 따라 나는 계속 변합니다.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는 다르고,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고, 친구들 앞에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는 다르죠. 그렇다면 진짜 나는 뭘까요? 장자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는 건 없다고요. 그냥 계속 변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이 말이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게 없다니,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하지만 장자의 의도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이에요. 나는 이래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과거의 나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나를 미리 정해놓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장자를 오해합니다. 장자? 현실 도피 아니야? 그냥 대충 살자는 말이잖아.
하지만 장자는 대충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함을 경계합니다. 그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인생은 유한한데 지식은 무한하다. 유한으로 무한을 쫓으면 위태롭다. 이 말은 공부하지 마라가 아니라 다 잡으려다 너 자신이 부서지지 않게 해라입니다. 정답을 다 먹겠다고 입을 너무 크게 벌리다가 턱이 빠지는 거죠. 장자는 그걸 걱정한 겁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싶어 하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그게 강박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어쩌지? 이것도 배워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채찍질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탈진하게 됩니다. 장자는 바로 그 지점을 경고합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다 할 수는 없다. 내 한계를 인정하라. 이게 비겁한 게 아니라 지혜라고요. 자기 그릇을 아는 것, 자기 페이스를 아는 것, 그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금방 지쳐서 완주하지 못합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달려야 끝까지 갈 수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가는 중간에 쓰러집니다.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 그게 장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바로 보입니다. 가족 단톡방, 뉴스, 댓글, 모임 자리. 누가 한마디 던지면 나도 모르게 칼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장자가 옆에서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저쪽도 옳다 하고 이쪽도 옳다 한다. 그러니 오늘의 목표는 상대를 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평정. 이 단어를 한번 곱씹어 볼까요? 평정이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 감정도 안 느끼는 것? 아닙니다. 평정은 무감각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단단하게 땅을 붙잡고 있잖아요. 평정도 그런 겁니다. 감정은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려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칭찬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평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비교당하면 초조해지고, 이런 반응은 본능적인 겁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 반응을 멈출 수는 없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볼 수는 있다고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빛으로 비춘다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내 감정과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이 바뀌는 시기가 오면 나가 흔들립니다. 직장에서도, 가족에서도, 건강에서도요. 예전에 내가 사라진 것 같아서 불안해질 때가 있죠. 그때 장자의 나비 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흔들림은 비정상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늘 변하는 흐름 속의 존재니까요. 인생에는 여러 전환점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나이 드실 때, 직장을 옮길 때, 은퇴할 때,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죠. 예전에 나는 어디 갔지? 이게 내 모습이 맞나?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장자는 이런 혼란을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 상황에 따라, 역할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 예전의 나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속성을 원하니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 내가 여전히 나라는 느낌, 그게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과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몸의 세포는 계속 바뀌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경험도 쌓이는데, 그럼에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철학적 질문이지만, 동시에 아주 실용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나에 너무 얽매이면 변화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거죠. 하지만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나는 이미 사라졌어요. 지금의 나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과거의 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의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과거로부터의 해방, 고정된 정체성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 해방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자유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장자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판단을 유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뭔가를 말했을 때 바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나와 다른 관점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나에 대한 집착을 조금 줄여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뭘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가끔은 그냥 흐름에 맡겨보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아.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이렇게 조금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못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괜찮아요. 네 번째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른 게 당연합니다. 변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뜻이니까요. 과거의 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세요. 다섯 번째로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숨 쉴 틈을 줍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물어뜯는 시간을 줄여주는 사람이에요. 정답을 찾느라 고민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내 페이스를 찾는 것, 완벽하려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장자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뜻을 담기 위한 것. 뜻을 얻으면 말을 잇는다.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장자는 자기가 한 말조차 붙잡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 속의 뜻이고 뜻을 얻으면 말은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장자의 문장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갈 건 장자의 문장 암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는 태도 하나예요. 판단을 조금 늦추고 집착을 조금 줄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논쟁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의 인생 노트를 세 줄로 남겨볼게요. 첫째, 나는 확실한 줄 알았는데 가끔은 꿈처럼 흔들린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도 세상이라고 믿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 너무 확신하지 말고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둘째, 자유는 도망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기술이다. 진짜 자유는 책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놓아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집착, 성과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정답을 얻기보다 마음의 숨 쉴 틈을 얻자. 세상은 늘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지만 장자는 정답보다 여유를 주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딱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폰 없이 10분 산책, 혹은 의자에 앉아 10번 깊게 호흡. 그냥 그거면 됩니다. 걸으며, 혹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지금은 옳다, 그르다보다 숨부터. 이 간단한 실천이 하루를 바꿉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장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실용적인 선물이에요. 장자의 가르침은 23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민은 시대가 바뀌어도 비슷하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이 옳은가? 이런 질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장자는 이 질문들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로 괴로워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질문과 함께 사는 법, 불확실함과 함께 사는 법을요. 그게 바로 장자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인생은 불확실하고 나는 계속 변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물론 완전히 맡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조금, 아주 조금만이라도 힘을 빼보는 겁니다. 꼭 쥐고 있던 주먹을 살짝 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장자와 함께한 오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려 애쓰다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쉴 틈이 생겼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